네, 시작하겠습니다. 749페이지 간호윤리입니다. 자, 윤리의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간호사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나 의무를 실천하는 것,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실천 행위고요. 전문 직업인이 지켜야 될 행동 규범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알고 계시면 되겠고, 간호윤리의 중요성이 실제 옛날 문제로 한번 나왔었어요. 자, 간호사들이 새로운 물리적인 문제, 딜레마에 직면하죠. 그래서 시험관학이라든가 인간복제 나들이 나오고요. 또 윤리적 바탕에서 행동을 요구한다,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 윤리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많다. 근데 5번이 시험 문제 나왔죠. 간호사의 책임이나 한계 범위가 명확한 게 아니라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가 더 필요하다라는 이게 시험 문제고, 또 최근에는 옹호자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국시에서도요, 간호사 역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역할이 항상 옹호자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옹호자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서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적 개념으로서 돌봄 그냥 한번 읽어보셔도 되겠고요. 윤리와 관련된 국제적인 내용이 사실 국시에서 나오는 거지 공무원 시험에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니른베르크 강령이요. 인간 실험에 대한 지침서에서 자발적인 동의가 없으면 어떤 실험도 할 수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요즘엔 동의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네바 현합이 부상병, 조난자, 포로, 일반 주민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헬싱키 선언이 인체 실험에 대한 연구 윤리 선언이라는 거, 그 다음에 델몬트가 윤리 강령의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스본은 권리장전을 처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환자 권리장전은 세브란스에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벤틸레이터 리무브도 그쵸, 연세의료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환자분의 이제 벤틸레이터 리무브를 시도를 했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땠어요? 환자분이 너무 숨을 잘 쉬었어요. 그죠? 그랬다가 숨 잘 쉬고 다른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벤틸레이터를 또 빼자. 그쵸? 벤틸레이터를 리무브하고 법으로 강제 합성을 띄지 말자. 보호자들이 동의하면 벤틸레이터를 리무브 하자라고 했던 이야기가 쏙 들어갔어요. 왜? 환자분이 소음 너무 잘 쉬었어. 리무브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직은 벤틸레이터 리무브에 대한 거는 말을 못 꺼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임상실험 심사위원회 IRB가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인간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연구에 대해서 검토하는 위원회를 둬라라고 하는 게 임상실험 심사위원회였고요. 자, 753페이지에 자,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14년도 지방에서 얘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왜? 그때는 이게 활성화가 됐던 때예요. 그래서 인간 또는 인체 유해물을 대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 대상자의 권리, 안전, 복지, 보호를 위해서 독립된 만들어진 윤리위원회다. 그래서 각 지방 문제가 가끔씩 한두 문제가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왔던 문제들. 그 다음에 특히 목적 보세요. 인간 존엄성 가치를 침해하거나 그 다음에 인체에 유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안전을 확보한다.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구성 및 뒷페이지 운영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숫자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위원장 1명, 5명 이상의 위원. 이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근데 요거 나왔던 것 같고요. 하나의 성만으로 구성될 수 없다. 그러니까 남자끼리만 여자끼리만 되면 안 된다고 위원회 멤버가. 그 다음에 사회적 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하나 한 명 이상과 그 기관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도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나 봐요. 한 명 이상이 포함이 된다. 그래서 기업번이 시험 문제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이 나왔었죠. 심의 대상인 연구 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그 연구 개발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752페이지 넘어가서 자, 생명윤리와 생명윤리위원회에서 특히 뭐 생명윤리의 대두 배경은 그냥 흐름으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요즘에 문제되고 있는 게 인공임신 중자,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시끄럽죠. 허용하느냐, 환자의 여성의 입장을 들어주느냐, 뭐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죠. 안락사 문제 굉장히 이것도 시끄럽고요. 장기 이식 복제약, 특히 안락사 문제는 여러분들 최근에 뉴스 보면 노인들이 안락사 수술하는 거 많이 보셨죠. 한 사람이 할아버지도 어떤
장기 질환을 앓고 있는 캔서셨던 것 같은데 할머니를 십몇 년 간병하셨대요. 근데 할머니의 증상이 더 심해지고 집에서 하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 사망시키고 살인하고 할아버지가 약 먹고 유서 쓰고 약 먹고 자살 시도하셨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자, 그런 일들이 너무나 지금 많아요. 뭐 바닷가 근처에서 차 안에서 두 어르신이 사망하시고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많아서 굉장히 심각하긴 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인공임실 중절, 안락사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고요. 병원윤리위원회 역할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병원 직원과 학생 교육을 담당한다. 해결책을 제시하고 윤리적 측면을 검토하고 사례 집단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자원들을 제공한다. 이런 흐름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754페이지의 생명윤리 원칙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가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요. 이게 14년도 지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 별표 다 하셔야 됩니다. 자, 스스로 선택한 계획에 따라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방향을 결정하는 행위로 개인이 갖는 자유권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2번과 4번이 많이 나옵니다. 자신들의 안녕,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의사결정에 환자, 대상자를 참여해야 된다는 원칙이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에요.